예, 안녕하십니까. 서승록입니다. 오늘은 제너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4.7V 제너 다이오드다. 그러면은 이제 어떤 전압이 이제 입력이 되면은 이제 이 이제 V인 전압이 이제 전압이 이제 4.7V 되면은 이제 4.7V가 넘으면은 이제 이쪽으로 출력이 나가고, 그 다음에 V인이 이제 4.7V보다 이제 작으면은 이제 출력이 이제 안 나간다. 보통 이제 요렇게 이제 뭐 이제 약간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,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이제 볼 때는 조금 이제 미세한 걸 좀 따져야 됩니다. 그래서 미세한 걸 따져야 된다는 게 뭐냐면, 단순히 이제 요렇게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설계를 해도 뭐 이제 어떤 90% 어떤 상황에서는 사실 크게 뭐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. 이렇게 생각해도 이제 큰 문제는 없다.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어떤 좀 미세한 부분에서 이제 이제 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좀 이제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전류죠, 전류.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이제 하고 싶으냐면은, 이제 내가 이제 원하는 이제 제너, 이제 전압,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이제 전류를 이제 살펴봐야 된다, 이제.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요 계산은 이제 그 여기 이제 이 표시해놨듯이 이제 5.1V, 5.1V 이제 이제 제너 전압을 이제 상정을 한 겁니다. 이제 요거는 이제 V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, 그래서 이제 요때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왜 살펴봐야 하냐면은 이제 제너 다이오드 이제 앞단 이제 저항을 이제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할 것인가. 이제 요게 이제 주된 목적이죠.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뭐 이제 5.1V 쓰고 뭐 그 앞에다가 이제 벽옴짜리 이제 뭐 이제 저항을 달면 된다. 요렇게 우리가 이제 좀 이제 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근데 이제 의외로 보면은 이제 이거 좀 정확하게 이제 따지는 게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, 이제. 뭐 그렇게 이제 이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 이제 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너 다이오드를 이제 선택을 하면은 보통 이제 요런 그래프가 나옵니다. 요런 이제 특성 그래프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그래프가 없는 경우는 이제 그, 어, 이제 제너 전압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어떤 뭐 전류를 이제 별도로 뭐 표시를 이제 좀 하기도 하죠, 이제.
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요 이제 그래프가 있으면 사실 이제 좀 제일 이제 우리가 저기 설계를 하는데 이제 좀 좋다는 겁니다. 이제 그래서 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5.1V 같은 경우 이제 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. 5.1V 그래프가 이제 요렇게 돼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.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요게 이제 저기 요 곡선이 이제 요 포인트가 지금 이제 5.1V라는 거죠. 요 구간. 그러니까 이제 지금 봤으면 이제 요 구간, 요 구간인데 이 구간에 보면은 이제 전류가 이제 1 마이크로암페어 정도 이상 흐를 때 그때 보면은 이제 좀 이제 5.1V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10 마이크로 이제 그러니까 뭐 이 이제 위로 이제 쭉 올라가더라도 이제 그 전류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요 이제 1 마이크로 이상 흐르면은 이제 5.1V를 유지를 하고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전류를 너무 작게 흘렸다. 그래 이제 너무 작게 흘려도 100나노 정도밖에 안 흐린다. 그요 IZ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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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100나노밖에 안 흐른다. 그러면은 요 보면은 뭐 대충 봐도 이제 한 3V밖에 안 흐르겠죠 이제.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이 부하에서 이제 흐르는 요 전류하고 I아웃하고 그 다음에 IZ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저항이 해가지고 이제 그 요 아인이 결정이 되겠죠. 이제 그 요 아인이 결정이 되면은 부하에서 내가 쓰는 이제 요 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제너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흐르는 이제 요 전류가 흐르겠죠. 이게 전류인데 근데 이제 요 아이아웃은 이제 이게 좀 이게 이제 가변적이겠죠. 가변적. 그러니까 이제 부하를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.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요 보면은 이제 그 i는 이제 일정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많이 쓰면 iot이 이제 많이 쓰면은 iz가 이제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iout이 이제 크면은 iz가 작아질 거고 그 다음에 iout이 작아지면은 이제 iz가 이제 커지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조건 속에서 이제 그 내가 이제 5.1V를 이제 항상 이제 유지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부하 변동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V 제너가 일단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. 이제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.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딱 봐도 딱 봐도 이제 이게 그 이제 요 아이아웃이 이제 가변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흐를 때 IZ도 이렇게 이제 변하는데 요 이제 이렇게 변하는 요 구간이 요 사이에 이제 있으면 가장 좋겠죠 이제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아웃이 이제 좀 이제 많아가지고 이제 IZ가 상대로 줄더라도 1 마이크로 암페어로 이하로는 이제 안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이 이제 많이 안 써가지고 IZ가 크더라도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한 20 마이크로암페어 뭐 이하로 안 내려가 이상으로 안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요 이제
IZ가 이제 그 견디는 이제 그 전류가 있겠죠, 이제. 그러니까 뭐 IZ 이제 맥스라고 이제 보면은, 그러니까 요 이상으로는 이제 안 올라가게끔 하고, 요 사이에서 이제 만일에 이제 저기 IZ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가변이 이제, 그러니까 I아웃에 따라서 IZ가 가변이 되니까 이제 요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항상 5.1V는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잘 못해가지고 IOC 이제 이제 요 내가 요 R을 잘못 설정해가지고 IOC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부하가 걸려가지고 내가 이제 요 IZ가 흐르는 게 이제 만일에 요렇게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만일에 이제 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요 5.1V를 유지를 못하고 이제 계속 이제 전압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, 이제. 일단 요 지금 보면 요 좀 단위가 좀 이상한데 단위는 일단 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요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 이제 그래프를 보고 이제 요 이제 어떤 부하가 이제 가변적이면은 IZ도 이제 그 가변적이 되는데, 근데 이제 IZ가 5.1V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요 어떤 이제 요 구간 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도록 요 이제 저항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요 이제 식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입력 전압을 이제 그 맥스가 26.4V, 그 다음에 이제 민이 21.6V일 때를 가정을 하고, 그 다음에 요 이제 내가 이제 전압 5.1V를 이제 그 했으니까 5.1V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아이아웃은 내가 이제 맥스로 이제 먹을 때가 이제 3.0이다. 요거는 이제 요 이제 맥스 값이 이제 부하를 3.0으로 이제 그 3.0mA까지는 쓸 수가 있다. 보통 옛날에 이제 5.1V를 어떤 데 많이 썼냐면 이 그 이제 여기 레퍼런스 전압으로 5.1V 이제 요 제너 보통 이제 그 5V 레퍼런스 전압으로 이제 그 이제 요런 형태로 이제 좀 많이 이제 썼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레귤레이터 써가지고 이제 회로 복잡하게 하면 5V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이제 이 또 코스트적인 게 있다 보니까 일단 5.1V로 하면 이제 이런 특성이 좀 좋으니까 5.1V에다 그냥 장 하나 딱 받고, 그 다음에 우리 레퍼런스 전압이 사실 거의 뭐 이제 뭐 마이크로암페어 단위로 이렇게 이제 소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 미리암페어 단위로 이렇게 뭐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거의 이제 없는 그런 그러니까 회로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썼죠. 근데 뭐 이제 10mA 뭐 수십 mA 이상 이렇게 이제 흐르는 이제 그런 이제 부하에서는 사실 요런 회로를 못 쓰는데, 이제 그 이제 부하가 이제 아주 이제 작은 그냥 레퍼런스만 딱 공급하는 이제 전류 소비가 적은 이제 이런 회로서는 코스트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썼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인력단에 이제 뭐 이 그 이제 클램핑, 그러니까 서지를 이제 이렇게 흡수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이런 회로를 이제 제너를 쓰기도 하는데, 그때도 이제 그 어떤 제너 전압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어떤 그래프 대비해 가지고 이제 좀 그런 걸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, 이제 그거죠.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은 이제 그 요 아이아웃이 이제 이렇게 부하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이제 가변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IZ도 이제 변한다는 거죠. IZ도 변하는데 요 그래프를 보고 이제 항상 내가 5.1V를 유지를
하고 어떤 회로 동작에 이제 영향을 안 주는 어떤 그런 범위까지 만일에 이제 약간 보더라도 이제 뭐 요 정도까지 뭐 이렇게 뭐 허용하겠다. 아니면은 진짜 이렇게 하겠다. 이렇게 이제 범위를 정해놓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저항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. 이제 요거는 이제 기결이 되는 거죠, 이제. 그래서 이제 입력 조건을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너 이제 그 제너 어 이제 그 뭐 맥스 이제 전류를 이제 10 마이크로암페어로 이렇게 정해 놓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산되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 하는 거죠, 이제. 그래서 이제 그 일단 맥스 전압이 들어올 때는 이제 5.1 그러니까 요 V 이제 RI는 이제 V인 빼기 V 제너니까 그러니까 26에다가 5.1 빼면 21.3이 되고 그다음 26에다가 5.1 빼면은 16.5V가 되고 근데 요때 이제 300mAh 있던 이제 부하전류를 이제 먹는 과정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 필요한 저항은 이제 한 7, 뭐 7kΩ 그 다음에 이제 뭐 버인일 때는 이제 6kΩ 이렇게 된다는 거죠, 이제.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뭐 이제 필요한 이제 이 저항의 이제 파워는 0.6W 이상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0.5W 이상은 써야 된다. 이제 이거죠, 이제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항이 이제 이 낮은 쪽으로 이제 쓰면 좋겠죠, 이제. 그러니까 얘보다는 이제 작아야죠, 이제. 작아야 얘보다는 이제 작은 저항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5.48이 나왔으니까 뭐 5.2kΩ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4.7kΩ 이제 요런 걸 쓰게 되면은 되겠죠. 그 대신에 이제 그 이제 저항을 약간 이제 낮게 쓰면은 요 와티지보다는 클 테니까 그러면 이제 좀 마진을 고려해 가지고 뭐 0.1W 짜리를 이제 쓴다든지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그 저항을 이제 설정을 이제 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너를 쓰게 되면은 항상 이제 저항도 항상 같이 이제 쓰죠. 왜냐면 저항을 안 쓰면은 이제 그 저항이 없으면은 저항이 없을 경우는 이제 이게 저 제너 이제 이 과전류 해가지고 이제 이게 저기 파손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이게 서지 뭐 클램핑을 위해서 제너를 이제 넣는다 그러면은 앞단에 이제 뭐 보통 이제 어떤 저항을 이제 분명히 뭐 105mm든 205mm든 이제 달아줘야 되는 거죠, 이제. 그래서 어떤 이제 예상한 어떤 서지가 들어왔을 때 이제 클램핑 시켰을 때 이제 저항에 의해 가지고 이 제너 전류에 이제 가전류가 이제 안 흘러 가지고 그 클램핑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제너 다이오드도 보호를 하고 그러니까 서지 한 방이 그냥 들어왔는데 가전류 흘러버려 가지고 제너 다이오드 이제 파손돼 버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지가 들어오면 이제 안에 회로가 다 망가져 버리겠죠, 이제.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제너를 쓸 때는 이게 서지 대책이든 아니면은 뭐 레퍼런스 뭐 이제 5.1V 같이 레퍼런스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쓰든지 간에 일단은 이제 저항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저항을 설정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요 그래프를 보고 이제 제너 전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적절한 저항을 이제 좀 잘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제 요 회로 같이 5.1V 레퍼런스를 이제 항상 그 어떤 이제 그 레퍼런스 볼테이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민감한 어떤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부하의 어떤 가변적인 이제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IZ가 이제 요 구간 내에서 이제 어떤 그 이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저항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야 되고
그 다음에 이제 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전압이 꼭 뭐 이제 5.1V가 뭐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. 이제 뭐 좀 적게 흘러가지고 뭐 이제 전압이 좀 이제 낮게 되더라도 상관은 없지만은 대신에 이제 어떤 저항을 이제 적당히 설정해가지고 이제 클램핑 때 이제 IZ가 이제 너무 과도하게 흘러가지고 제너 다이오드가 이제 파괴되는 그런 이제 현상은 없도록 또 이제 제너 저항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된다. 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를 쓸 때 이제 우리가 저기 좀 레퍼런스 전압같이 이제 이런 부분은 부하의 어떤 이제 가변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제너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잘 이제 컨트롤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을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정밀한 뭐 이제 전압이 뭐 꼭 5.2V 다 이렇게 유지가 이제 뭐 안 돼도 되는 상황이고 뭐 약간 뭐 이렇게 이제 한 4V나 뭐 3V나 이렇게 유지돼도 이제 상관이 없는 뭐 그런 이제 클램핑 뭐 이제 서지 대책 이런 회로라도 이제 그런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지가 들어왔을 때 이제 저항이 이제 전류를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과전류가 흘러가지고 제너 다이오드가 서지 한 방에 나가지 않도록 이제 이제 전압이 이제 버티는 맥스 사양 이하로 어떤 서지가 들어오더라도 그러니까 뭐 예측되는 서지가 있죠. 이제 이 회로 같은 경우는 뭐 28V 회로인데 뭐 이제 입력이 순간적으로 뭐 이제 뭐 100V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. 그러면은 이제 요 100V의 어떤 서지를 이제 견딜 수 있도록 그 100V 순간적으로 피크선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저항이 이제 그 피크 100V에서도 이제 쟤네가 견딜 수 있는 전류 이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저항을 이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. 그래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엑셀식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저항을 이제 선정을 할 거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저항 값과 그다음에 그때 이제 견디는 파워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마진을 이제 고려해 가지고 이제 저항을 이제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.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면 예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제너를 쓸 때 요런 이제 이 그래프 이해가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하다. 이렇게 좀 강조를 예,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엑셀로 이제 돼 있는데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를 선정할 때 그 앞단에 붙이는 이제 저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예, 살펴봤습니다. 예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